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최기영 과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었죠. 네. 예, 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이 과기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과기정통부 수장에게 거는 현장과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한데요. 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연구 자율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이 최 후보자가 이 연구 자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최 후보자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부 부처나 공적 연구 관련 R&D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 후보자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일단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연구비가 있는 분야로 쫓아다니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장관 후보자가 언급을 했듯이 연구자들이 그 연구비에 급급해서 그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 이 기초과학 분야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최 후보자의 의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최 후보자는 또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당장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뭐 이런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과학기술계 전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최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밝혔나요? 그 이 인사청문회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서 이 최 후보자의 리더십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최 후보자는 이 상향식 리더십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 예. 직원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그 창신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말씀하신 창의적인 R&D를 좀 저해하는 요소로 PBS, 즉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과제를 따내야 해서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게 한다는 건데 이 PBS 문제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은 어땠나요? 이 PBS 문제는 매번 국정감사나 이런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최 후보자는 이 PBS 문제가 연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고 기초 연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예. 다만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면서 기초 연구를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하기도 하고 대학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요. 이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가 인공대학원을 최초로 개원을 하는 등 국내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최 후보자는 이게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국내로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해외 과학자분들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인력들을 양성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최 후보자는 이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관련 분야가 어떤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잖아요. 네. 이런 강점을 결합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인사청문회도 끝났고, 근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후보자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요청할 때는
그 재정부 요청 시한을 정해요. 그게 네. 오늘 6일이거든요. 아,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기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초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아시아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신흥 우주 강국이죠. 인도의 달 탐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인도의 달 탐사선 하면 찬드라얀호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찬드라얀이 인도 언어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이제 달 탐사선은 이 찬드라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번 탐사에 나선 것은 찬드라얀 2호입니다. 1호는 2008년에 이제 달 궤도에 도달했었고요. 예. 예. 이 찬드라얀 2호는 이제 궤도선과 착륙선인 비크람, 그다음에 탐사 장비인 프라그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찬드라얀 2호는 달 궤도를 넘어서 달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죠. 근데 그 점이 이제 이 찬드라얀 1호하고 2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지난달 22일 찬드라얀 2호가 발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죠. 7일 드디어 이제 그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예. 예. 이 착륙선의 이름이 비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크람이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네. 이 비크람이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고 나면은 그 탐사 장비인 그 프라그얀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면에 이제 내보낼 그럴 예정입니다. 네. 현재 찬드라얀 2호 이 궤도선은 1년 정도 달 궤도를 돌면서 표면 촬영과 뭐 대기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달 착륙선이 비크람은 달 남극 부근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예. 이 남극 부근에 착륙하는 것도 인도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착륙하게 되면은 이 물의 흔적을 찾는 그런 과학적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헬륨 3와 같은 자원을 탐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달 남극에 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정말 비크람이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인도의 달 착륙 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앞서 그 헬륨 3라는 자원 탐사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헬륨 3는 이 핵융합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달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의 찬드라얀 2호가 이런 헬륨 3와 같은 자원 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달에서의 자원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예. 바꿔 말하면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달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달 탐사가 과학적인 용도를 넘어서 이런 자원 탐사와 같은 경제적인 이용까지 계획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찬드라얀 2호가 이제 임무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인도는 미국과 구소련,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가 됩니다. 네, 참 이렇게 외국의 달 탐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찬드라얀 2호의 달 탐사 결과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